안녕하세요. 고명한 아카데미 1기 27호입니다. 전세를 최근에 친구가 놓은 아파트가 있어요. 그 아파트 전세로 들어오는 아가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대부분의 20대 남녀들, 청춘들의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, 이렇게 자식을 키운다? 아니면 이런 아이로 내 자식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제 친구가 8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샀고 15평짜리. 근데 전세가 4년 전에 5천을 끼고 산 거죠.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제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을 이제 구하고 이제 수리를 좀 했어요.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7천만 원 전세를 구한다고 이제 광고를 내고 해서 이제 임차인을 맞췄거든요. 수리를 완전 예쁘게 해가지고 이제 임차인은 뭐 연락들이 많이 왔는데,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사람을 하다가 이제 골랐는데, 이제 28살 아가씨라고 하더라고, 임차인 분이. 근데 이제 그 아가씨가 그 계약서를 쓸 때 이제 이상한 얘기를 했다는 스토리예요. 제 친구가 이제 LH 전세를 오케이 했거든요. 그래서 LH에서 돈을 임차인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아가씨가 조건이 돼가지고 했고, 근데 계약금이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6,900만 원을 LH에서 저금리로 빌려준다는 거죠.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. 왜냐면 계약금 100만 원 받고 잔금은 이제 입주하는 날 6,900을 받으면 되니까. 그렇게 계약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, 계약서 쓰는 날 아가씨가 와서는 자기는 이 집에 10년 살 거예요, 딱 그랬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제 LH가 전세자금 대출을 10년까지 연장을 해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2년씩 따지면 5회를 연장을 해준대요. 금리도 2% 안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아가씨 말을 들어보니 부동산 사장님이 이건 LH 집이 아니다. 소유자가 따로 있고 임대인이 있어서 임대인이 계약서를 쓸어 오지 않았냐. 쓸어 온 거고, 이제 나는 임대인 편에서 중개를 하는 거고, LH에서 의뢰한 법무사님이 오셔서 당신 쪽, 임차인 쪽, 아가씨 쪽을 대신해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있는 거다. 그래서 LH 전세 대출을 받는 임차인은 부동산 수수료도 안 내요. LH에서 해주거든요. 해주죠. 그리고 또 입주할 때든 뭐 살다가든 도배도 한번 무료로 해준단 말이에요. 그렇게 혜택을 얻는데, 그거를 걔는 자기 혼자 생각으로 이 아파트는 LH 거니까 나는 여기에 10년을 내 의지대로 살 수 있어.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.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. 28살이나 먹었는데 한 번도 부동산 계약을 한 적이 없고, 네이버에 검색해서 LH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건 제도를 알았나 봐요. 그것까진 좋은데 이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.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, 엄마도 몰랐다는 거예요. 그래서 또 부동산 사장님은 또 그 아가씨의 어머니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 너무 중개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직장을 다닌다고는 하는데, 뭐 직장을 다닌다고 다 스마트하고 직장을 안 다닌다고 다 스마트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.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 28살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랬고, 보통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는 애들은 처음에 하숙집 계약부터 해서 자기 스스로 다 한 번씩 해본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월세 계약서 뭐 이런 거를 쓰면서 이제 계약서라는 거를 쓰기 시작하는데, 이 친구는 보니까 다 집에서 대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 집에서 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집에서 분가를 하는 케이스였어요.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거는 절대로 몸에 체화되지 않고 그게 지혜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제 영악하게 아니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죠. LH 전세 대출 조건이 되니까 그거를 알아본 것까지는 좋아요. 똑똑하다고 할 수 있지만, 그 다음에 이거를 누구와 계약하는데, 계약을 임대인과 하죠. LH 집이면 LH
그 주택공사랑 계약을 하는 건데 임대인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 임대인이 이 매물을 다 수리까지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LH 집이라서 자기는 10년 살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28살을 보면서 내 아이는 저렇지 않을까? 내 아이는 저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. 그리고 부모도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이게 다만 이제 일부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섹터의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다음에 모르면 계속 좀 깊이 찾아보고 물어보고 알아보려는 이렇게 호기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그렇게 생각의 흐름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한테도 친구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. 2년 안에 제가 사정이 생겨서 팔 수도 있다. 그때 동의를 해달라. 집을 잘 보여달라.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해시키는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20대 28이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집도 한 3-4번은 전세든 월세든 계약해볼 나이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게 세상에 던져지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놀라웠고 세상에 던져질 때 많이 알아보는 건 좋은데 잘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마무리는 이제 LH에서 나온 법무사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뭐 전세 사기라는 뉴스를 엄청 많이 받고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 부동산 중개인들이 많이 관여됐다고도 들어서 이 친구는 부동산 중개인까지도 믿지 않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LH 법무사님을 믿어서 그분이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니까 그때서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고요. 의심이 많은 것도 좋고 알아보는 건 좋은데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 쪽으로 이렇게 편향된 사고를 가지면서 알아보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 자체가 너무 거지 같잖아요. 거지 같은 마인드로 삶을 사는 청년을 키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제도를 잘 이용하는 건 좋은데 너무 아전인수격이잖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 그런 아이로 안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20살짜리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온 우주가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. 감사합니다.